1차 세계대전, 전례 없는 규모의 세계적 분쟁. 푸른 언덕이 펼쳐진 프랑스부터 황량한 동유럽 평원까지 수백만 명의 군인들이 폭력과 파괴의 소용아지 속에서 싸우고 죽어갔습니다. 세상은 이런 대학살, 문명의 파괴를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1929년에) 출간된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빠르게 국제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가 쓴 이 소설은 제1차 세계대전에 대한 가감없고 정직한 묘사로 전 세계 독자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튀오텔르 데파, 영웅주의와 승리의 이야기가 아닌 참호의 공포를 경험한 일반 병사들의 눈을 통해 전쟁의 본질을 포착하는 능력으로 찬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대한 노골적인 묘사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의 많은 이야기들과는 달리 레마르크는 최전선의 현실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끔찍한 생활 환경, 끊임없는 전투, 그리고 동료의 죽음을 가슴 아픈 정확성으로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많은 독자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전쟁의 진정한 본질에 대한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의 생생한 폭력 묘사, 민족주의에 대한 비난, 그리고 전투가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대한 집중은 종종 전쟁과 연관된 영웅주의와 영광에 대한 전통적인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레마르크는 전쟁이 영광스러운 모험이 아니라 참여한 사람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충격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잔혹한 폭력 장면과 신체적, 정신적 상처에 대한 묘사는 어떤 이들에게는 읽기 어렵게 만들었지만 전쟁의 공포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전투가 미치는 심리적 영향에 대한 집중은 종종 전쟁과 연관된 영웅주의와 영광에 대한 전통적인 이야기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책에 묘사된 군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부르는 것, 즉 당시에는 잘 이해되지 않았던 질환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레마르크는 군인들의 정신 건강, 절망감, 그리고 자신들을 전쟁터로 보낸 사람들에 대한 배신감을 조명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사회가 전쟁 참전 용사와 그들의 요구를 바라보는 방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기여했습니다. 레마르크는 전쟁 중 독일군으로 복무했던 자신의 경험에서 많은 영감을 받았으며 문학에서 보기 드문 관점, 즉 갈등의 양측에 있는 군인들의 공통된 인간성을 강조하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참전 군인으로서 참호 생활, 군인들의 두려움과 희망, 그리고 가장 암울한 순간에도 생겨난 전우회에 대한 진정한 통찰력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글을 통해 독자들은 국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이 비슷한 경험과 감정을 공유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갈등의 양측에 있는 군인들의 공통된 인간성을 강조하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레마르크는 군인들이 독일인이든 프랑스인이든 영국인이든 아니면 다른 국적의 사람이든 무엇보다 먼저 끔찍한 상황에 처한 인간이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상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형제의 동정심, 심지어는 상호 존중의 순간을 공유했습니다. 이러한 공통된 인간성은 이 책의 강력한 메시지였으며 전쟁이 비록 인간성을 말살하지만 개인은 여전히 서로 연결되고 전장의 경계를 넘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독점 파트너 링크는 설명에서 확인하세요. 할인 혜택을 놓치지 마세요. 서부전선 이상 없다의 무게감과 섬뜩할 만큼 현실적인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작가인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의 삶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1898년 독일에서 태어난 레마르크는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운 시대에 성장했습니다. 그는 그의 세대의 많은 젊은이들처럼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을 휩쓸었던 애국심의 열기에 휩싸였습니다. 겨우 18세의 나이에 독일군에 입대하게 된 레마르크는 참혹한 참호전의 현실 속에서 그의 젊은 이상주의가 산산조각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1929년에 출간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종전 후 차에 10년도 되지 않은 시점이었죠. 전쟁의 참혹함을 가감없이 그려낸 솔직함은 직접 전쟁을 경험했던 독자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이 책은 독일에서 즉각적인 성공을 거두었고 곧 수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인 인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소설의 성공에 대한 비판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의 한가운데에는 전쟁의 용광로 속으로 내던져진 젊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제 막 10대를 벗어난 이들은 익숙한 삶에서 찢겨져 나와 폭력과 혼돈의 세계로 던져집니다. 저마다 다른 배경에서 왔지만 이들을 하나로 묶는 공통된 운명이 있습니다. 바로 삶과 죽음에 대한 관점을 영원히 바꿔놓을 전쟁 속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파울 보이머와 그의 반 친구들을 만나보세요. 수년간의 전쟁으로 단련된 노련한 군인이 아니라 평범한 학생들이자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라며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을 공유했던 둘도 없는 친구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순수함을 버리고 군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여야만 하는 잔혹한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한때는 수업과 웃음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날들은 이제 엄격한 군대식 규율과 끝없는 훈련으로 채워집니다. 이들은 아직 어린 티를 벗지 못한 평범한 청년들이었지만 전쟁이라는 거대한 소용돌이에 휘말려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들이 군사훈련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헤쳐나가는 모습을 지켜보게 됩니다. 매일같이 육체적, 정신적 한계까지 내몰리고 무기를 다루는 법, 주저없이 명령에 복종하는 법, 극한 상황에서 살아남는 법을 배웁니다. 이들의 변화는 빠르고 가혹하며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젊음 특유의 패기와 열정은 그들 앞에 놓인 암울한 현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소설의 주인공이자 화자인 파울은 순수함과 디실루션먼트가 뒤섞인 시선으로 자신들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제복을 입고 조국을 위해 봉사한다는 초기의 열정이 전쟁의 참상에 대한 고통스러운 깨달음으로 빠르게 바뀌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한때 삶과 낙관주의로 가득했던 젊은이들은 죽음, 고통, 그리고 동료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영웅이 되고 싶었던 꿈은 산산이 조각나고 매일매일 살아남기 위한 사투와 평화와 정상적인 삶에 대한 깊은 갈망만이 남습니다. 우리는 파울의 눈을 통해 전쟁이 이 젊은이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인간성을 짓밟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 목격하게 됩니다. 집으로 보내는 편지에는 절망과 잃어버린 삶에 대한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폭력과 공포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드물지만 소중한 동료애와 연대의 순간들은 짧은 위안을 선사합니다. 결국 서부전선 이상 없다는 잃어버린 순수함과 전쟁이 한 세대의 젊은이들에게 미친 파괴적인 영향에 대한 강력한 성찰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파울과 그의 동료들이 잔혹한 참호전의 일상에 갇히게 되면서 그들의 현실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훈련받으며 느꼈던 처음의 설렘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전장에서 마비되는 듯한 공포로 바뀝니다. 참호는 곧 그들의 세상이 됩니다. 진흙과 피, 그리고 부패로 가득한 폐쇄적인 미로와 같은 곳이죠. 그들은 끊임없는 폭격을 견뎌내고 잔혹한 백병전을 치르며 독가스의 파괴적인 영향에 직면합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파울과 그의 동료들은 친구와 전우들이 쓰러지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매번 겪는 상실은 그들의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고 결국 그들을 무기력하고 체념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전쟁의 정신적 고통,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그리고 전쟁이 그들에게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과 싸웁니다. 잿빛과 갈색만이 영원처럼 이어지는 색깔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보십시오. 화약 냄새, 썩은 살점 냄새, 고인 물 냄새가 뒤섞여 공기는 숨쉬기조차 힘겹습니다. 이곳은 참호의 세계입니다. 마치 거대한 상처처럼 프랑스 전역을 가로지르는 참호와 벙커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습니다. 파울과 그의 동료들은 이 땅 속에서 살아갑니다. 전쟁의 리듬에 맞춰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참호 속 삶은 잔혹한 리듬에 지배됩니다. 지루함과 공포가 뒤섞인 채 반복되는 나날은 병사들의 사기를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날카로운 긴장감 속에서 하루하루가 흘러갑니다. 간헐적으로 저격수의 총성이 울려 퍼지고
멀리서 포탄이 터지는 굉음이 들려옵니다. 병사들은 벙커에 숨어 화투를 치거나 고향의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그저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며 공포, 지루함, 그리고 향수가 뒤섞인 감정에 휩싸입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파울과 그의 동료들은 진정한 적이 비무장지대 너머에 있는 적군 병사들이 아니라 바로 전쟁 그 자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참호는 마치 커다란 도가니와 같아서 그들의 순수한 이상, 인간성, 그리고 삶에 대한 의지를 송두리째 앗아가 버립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전쟁터로 향했던 젊은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끔찍한 경험으로 인해 영혼에 깊은 상처를 입은 노련한 베테랑이 되었습니다. 레마르크의 소설이 전하는 충격적인 이야기의 중심에는 비인간화에 대한 깊이 있는 고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개인에게서 정체성을 앗아가는 서서히 진행되는 과정, 그들의 인간성과 영혼을 짓밟는 과정 말입니다. 한때 꿈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젊은이였던 파울과 그의 동료들은 거대하고 비인간적인 전쟁 기계의 톱니바퀴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들의 이름, 개성, 미래에 대한 희망, 이 모든 것이 생존을 위한 가혹한 현실 속에서 삼켜져 버립니다. 전쟁이 인간성을 말살시키는 과정은 군대의 엄격한 위계 질서 속에서 더욱 심화됩니다. 파울과 그의 동료들은 그들의 운명에 무관심한 장교들의 변덕에 좌우됩니다. 마치 전략적 목표를 위해 희생될 수 있는 장기말처럼 취급되는 것입니다. 명령은 종종 인간적인 희생을 고려하지 않고 내려지고 군인들은 그저 눈 감고 복종해야만 합니다. 어떠한 의문이나 망설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쟁 전 폴과 그의 친구들은 젊음 특유의 한없는 낙관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작가, 선생님, 음악가가 되는 꿈을 꾸었죠. 하지만 이제 그 꿈들은 참호 위로 빛나는 별처럼 아득하고 요원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전쟁은 그들의 삶에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고 소년 같은 꿈을 앗아가 버리고 냉혹한 현실만을 남겼습니다. 전쟁은 그들의 꿈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순수함마저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웃음과 우정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천진난만했던 젊은 날들, 눈부신 미래를 약속했던 그 시절은 이제 희미한 기억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서 살았던 삶의 씁쓸한 메아리처럼 말입니다. 서부전선 이상 없다 소설은 가슴 아프고 잊을 수 없는 결말로 마무리되며 전쟁의 무의미함과 냉혹한 현실이라는 소설의 핵심 메시지를 강조합니다. 에리히 마리아 레마르크가 쓴 이 소설은 시간과 경계를 초월하는 문학 작품으로 전쟁의 참혹함을 있는 그대로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수많은 전우들의 죽음을 목격한 파울은 참호 속 진흙탕에 자신의 희망과 꿈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는 매일 전쟁의 잔혹함, 가장 친한 친구들의 죽음, 그리고 자신의 정신이 황폐해지는 것에 직면하며 자신의 인간성이 침식당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는 전우들 사이에서조차 점점 더 고립되어 갑니다. 그들을 하나로 묶는 전우애만이 완전한 절망에 빠지지 않도록 지탱해 줄 뿐입니다. 결국 파울에게도 전쟁이라는 상황 속에서 비극적이면서도 섬뜩할 정도로 흔한 운명이 닥쳐옵니다. 고통과 상실만을 남기는 전쟁은 영웅과 평범한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파울은 수많은 다른 이들처럼 자비 없는 폭력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소설의 마지막 부분에서 무미건조하게 묘사되는 그의 죽음은 귀청이 터질 듯한 침묵의 순간입니다. 영웅적인 행위나 가슴 아픈 작별 인사도 없이 군보고서의 단 한 줄의 기록으로 처리될 뿐입니다. 이는 전쟁이 영광이나 공로에 대한 인정 없이 희생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앗아간다는 잔혹한 현실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름 없는 무덤과 전쟁 기념비만이 그들의 존재를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입니다. 소설은 독자들에게 전쟁의 진정한 본질과 그것이 남긴 상처 입은 삶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기념비에 새겨진 모든 이름 뒤에는 종종 잊혀지지만 각자의 이야기와 삶, 그리고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파울과 그의 전우들에 대한 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에 새겨진 시대를 초월한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의 무의미함, 개인의 인간성 말살, 그리고 수많은 영혼의 침묵 속 고통은 우리 공동의 인간성을 일깨워줍니다. 이 젊은이들의 사연, 미뤄진 꿈들, 그리고 잔혹하게 중단된 삶은 갈등의 진정한 대가를 보여주는 가슴 아픈 증거입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희생자들을 기억함으로써 그들을 기리고 그들의 목소리가 역사의 전당에 울려 퍼지도록 해야 한다고 일깨워줍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전쟁의 인휴먼 코스트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면 이 메시지를 널리 알리는 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를 누르고 구독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공유하여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합시다. 잊혀진 용사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이야기가 결코 잊히지 않도록 합시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설명에서 유용한 링크와 특별한 혜택을 확인하세요. 좋아요, 구독, 공유, 구독과 공유.